여러분 안녕하세요. 복잡하게 얽힌 주식시장의 데이터들을 아주 명쾌하고 흥미롭게 풀어드리는 심층 분석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주식하시다 보면 다들 한 번쯤 이런 생각 해보셨을 거예요. 아니 도대체 왜 내 주식만 빼고 다 오르는 거야? 참 기이하죠? 그래서 오늘은요, 여러분의 계좌 수익률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수도 있는 주식시장의 아주 흥미롭고 반복적인 미스테리 하나를 해부해볼까 합니다. 바로 매월 초마다 어김없이 등장하는 초대형주 급등 현상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매달 벌어지는 건지, 그 배후에는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낱낱이 파헤쳐 보시죠. 자, 74%. 여러분, 이 숫자가 뭘 의미할까요? 지난 5월 4일을 한번 떠올려 보시죠. 코스피 지수가 하루 만에 무려 5.12%나 폭등하는 그야말로 엄청난 장이 열렸었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거대한 지수 상승분의 무려 74%가 단 3개의 종목에서 나왔습니다.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리고 SK스퀘어. 진짜 믿겨지지 않으시죠? 그렇다면 여기서 당연히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시가총액이 수백조 단위인 이 무거운 주식들이 도대체 어떻게 매월 초마다 마치 짠 것처럼 시장 전체의 멱살을 잡고 끌어올리는 걸까요? 왜 하필 소수의 초대형주만 이 엄청난 시장을 장악하는 걸까요? 우리는 이걸 그냥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네 하고 넘길 수가 없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 미스터리 속으로 한번 뛰어들어 보겠습니다. 이 극단적인 쏠림 현상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직관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코스피 지수가 5%나 올랐으니까 겉보기엔 시장 전체가 축제 분위기였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날 하락한 종목 수가 426개였습니다. 상승한 종목 수인 338개보다 오히려 훨씬 더 많았어요. 한마디로 겉으로는 화려한 불꽃놀이였지만 실상은 철저하게 저 몇몇 초대형 종목들만의 동무대였던 셈입니다. 근데 진짜 소름 돋는 건 이게 어쩌다 한 번 터진 잭팟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타임라인을 한번 쭉 따라가 볼까요? 미국의 이란 공습이라는 엄청난 지정학적 이슈가 터졌던 3월을 딱 빼고 보죠. 1월, 2월, 4월, 그리고 5월까지 매월 첫 거래일마다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적게는 6%, 많게는 15%까지 급등하면서 코스피 랠리를 이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매월 초마다 아주 규칙적으로 기계처럼 반복되고 있는 패턴이라는 거죠. 도대체 왜 유독 월 초에만 이런 폭발적인 랠리가 터지는 걸까요? 바로 여기에 이 사건을 푸는 아주 결정적인 단서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상 펀드는 단일 종목을 10% 이상 담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이걸 흔히 10% 룰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이미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를 한참 넘잖아요. 그래서 금융투자협회가 매월 초에 최근 3개월 평균 시가총액 비중을 새로 딱 발표해 줍니다. 이게 펀드 매니저들한테는 일종의 합법적인 면제권, 즉 이 비중까지는 10%가 넘어도 담게 해줄게 하는 쇼핑 프리패스처럼 작동하는 겁니다. 자, 이 프리패스가 발급되면 어떤 연쇄작용이 일어나는지 제가 3단계로 명쾌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금투협이 새로운 시총 비중을 발표하죠. 둘째, 그럼 액티브 펀드 매니저들이 한도 늘어났네? 하면서 이 주식들을 공격적으로 막 쓸어담기 시작합니다. 그럼 주가가 오르겠죠? 셋째, 장중에 시총 비중이 더 커져버리니까 코스피 지수를 똑같이 따라가야 하는 인덱스 펀드나 ETF들은 벤치마크를 맞추기 위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기계적인 강제 매수를 해야만 합니다. 결국 월초 첫날 장 마감 때까지 폭발적인 가격 급등이라는 완벽한 도미노 양상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게 진짜인지 실제 공시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증명해 볼까요? 5월 4일에 발표된 삼성전자 시가총액 비중이 지난달보다 0.43%포인트 오른 24.72%였습니다. 그런데 SK하이닉스는 무려 1.06%포인트나 뛰어오른 15.71%를 받았어요. 이날 시장에서 삼성전자보다 훨씬 더 미친 듯이 올랐던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공시된 비중 증가폭 자체가 하이닉스가 훨씬 더 컸기 때문이죠. 퍼즐이 딱딱 맞춰지는 기분 안 드시나요? 자,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아니 솔직히 좀 무섭기까지 한 수치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5월 4일 단 하루 동안 코스피 전체에 들어온 외국인 순매수 자금 중에 무려 95.52%가 단 두 종목,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꽂혔습니다. 기관은 한술 더 뜹니다. 기관 전체 순매수의 97.28%가 이 두 종목으로 들어갔어요. 말 그대로 시장의 거대한 자본이 월초 단 하루 만에 블랙홀처럼 저 두 종목으로 팍 빨려 들어간 겁니다. 엄청나죠, 진짜. 그렇다면 이렇게 미친 듯이 불꽃을 뿜어내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주식시장에 영원히 오르기만 하는 종목은 없잖아요. 월초에 그 맹렬했던 폭등을 겪고 나면 당연히 이 초대형주들도 힘이 좀 빠집니다. 수익 났으니까 팔고 싶어하는 차익 실현 매물들이 막 쏟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일정한 박스권 안에서 수익을 소화하고 숨을 고르는 단기적인 변동성 구간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건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입니다. 월초에 초대형주들이 불기둥을 뿜어낼 때 나만 소외되는 것 같아서 불안한 마음에 소위 말하는 포모, FOMO에 휩쓸려서 꼭대기에서 추격 매수하는 거? 이건 정말 위험합니다. 오히려 방금 말씀드린 월 중반에 숨고르기 구간 있죠? 주가가 잠시 출렁이고 조정을 받을 때 이때를 현명하게 활용해서 전략적으로 내 비중을 늘려가는 것이 훨씬 더 스마트한 플레이북이라는 겁니다. 월 중반에 조정받을 때 주가가 끝없이 떨어질까봐 무서우신가요? 차트를 분석해보면요. 단기적으로 매물을 소화하느라 지수가 좀 흔들리더라도 밑으로 빠질 폭은 꽤 제한적입니다. 아래쪽에 1차, 2차 지지선들이 아주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출렁임에 너무 섣부르게 공포심을 가질 필요는 전혀 없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시장의 돈은 절대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계속 흐르거든요. 초대형 반도체 주식들이 벤치에서 잠시 땀을 식히는 동안 이 거대한 자금들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의 다른 곳으로 재빠르게 이동합니다. 그동안 월초 랠리에 철저하게 소외받고 바닥을 기고 있던 다른 섹터들로 돈이 쫙 돌기 시작하는 거죠. 바로 이게 그 유명한 순환매 장세입니다. 우리가 다음 타겟을 노려야 할 곳이 정확히 여긴 거고요. 자, 그럼 돈이 어디로 가느냐? 우리가 눈에 불을 켜고 찾아봐야 할 핵심 업종 3가지를 짚어드릴게요. 바로 소프트웨어, 제약바이오를 포함한 건강관리, 그리고 호텔 및 레저 업종입니다. 이 친구들은 작년 12월 중순부터 정말 지독하게 시장에서 소외되면서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거든요. 근데 기업들이 돈을 못 벌어서 떨어졌냐? 아닙니다. 실적 전망치는 좋은데 주가만 빠져서 역사적인 저평가 구간에 진입해 있어요. 그야말로 가격 매력도가 꽉 찬 흙 속의 진주들이라는 거죠. 자, 오늘 우리는 코스피의 월초 급등 현상, 그 뒤에 숨어있던 수급의 비밀과 순환매의 흐름까지 아주 속 시원하게 파헤쳐봤습니다. 이제 여러분 앞에는 중요한 선택지가 놓여 있습니다. 다가오는 다음 달 첫 거래일, 또다시 무섭게 치솟는 월초의 거대한 파도를 뒤늦게 헐떡이며 쫓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심층 분석에서 얻은 인사이트를 무기 삼아 남들이 아직 쳐다보지 않는 저평가된 섹터에서 느긋하고 인내심 있게 다음 랠리를 선점하시겠습니까? 결국 성공하는 투자자는 시장의 패턴을 읽고 늘 반박자 앞서서 움직인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투자를 한 단계 레벨업 시켜줄 날카로운 분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